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점심 장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충정로에서 20년, 지금 있는 자리에서만 8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용순 씨. 재료비부터 시작해 요즘 안 오른 게 없지만 이 식당에서 딱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몇 년째 그대로인 밥값입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는 보다 1,000원 올랐어. 8년 동안 딱 1,000원 올랐어. 그러고 안 올렸어요. 아직은 소비자, 서민들 식사잖아요. 그러면 나도 서민이고 서로가 힘든데 돈 1,000원 올려야 나 이익이 얼마나 남겠어요. 솔직하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바빠지기 시작하는 사장님. 하나둘 손님들이 몰리더니 제법 자리가 찼습니다. 얼마나 자주 오세요? 가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요. 예, 점심 먹으러 가끔 옵니다. 네. 전에는 손님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손님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느껴져요. 점심 때 손님들이 얼마나 오는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가장 많아야 할 12시. 전체 테이블 12개 가운데 절반 남짓 자리가 차더니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시간은 12시 50분쯤. 1시도 안 돼 점심 장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점심 손님이 어느 정도 왔어요? 50%도 안 왔어. 많이 안 왔어. 갈수록 하루하루가 줄어들어. 처음에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하더니 이제 50%까지 줄어들어. 예전에는 그러면 1시, 2시까지도 손님이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는 막 정신 하나도 없어. 누가 와도 아는 체 못해. 정신 사나웠어. 근데 늘 놀랄라 하잖아요. 오늘.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저녁 손님도 마찬가지. 저녁 8시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다고 합니다. 지금이 더 심해요. 코로나 때보다. 그래도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도 뭐 단체로 모이질 않아서 그렇지 자리는 얼추 찼었어요. 내 인건비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게세, 재료비, 인건비 주고 나면 내 인건비가 안 떨어지니까. 이게 좀 힘들지.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겨우겨우 현상 유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좀 바로 이게 해소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는 게 접어야 되겠죠. 요즘 같은 불경기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도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경기도 이천의 한 주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5년을 버텼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평소에 저희 이제 업체는 최소 한 3개 이상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근데 올해 한 2월 달부터는 그냥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이 철거업체의 말로는 올해 초부터 더 이상 예약을 받지 못할 정도로 철거 요청이 늘고 있다는데요. 멀쩡해 보이는 식탁과 의자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중고나에는 넘기지 않고 다 폐기 처분하나요? 지금 폐업하는 상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게 이제 중고로 옛날에는 많이 잘 나갔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물량이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업한 가게에서 나오는 중고 물품은 넘쳐나는데 새로 가게를 열려는 사람은 없어 중고 물품으로 넘기지 못하고 멀쩡한 자재들을 처리 비용까지 내가며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울면서 폐업하는 상황입니다. 다 그냥 뭐 살려달라고 그래요, 저희한테. 저도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막 우시는 분도 있고 뭐 사연들이 많아요. 네, 너무 안타깝죠, 상황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재작년보다 2만 명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폐업 업종별로는 소매점과 음식점이 전체의 45%로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32년째 의류를 판매해온 김모 씨입니다. 60대인 지금도 하루 10시간 넘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청바지 한 장이라도 팔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캐시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팔아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25만 원 임대료랑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가뜩이나 소비자들 씀씀이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3년 내리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감소세인데 지난 연말부터 전국 혼란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소비 심리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코로나 때 반도 안 된다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로 국산 수입 가릴 것 없이 원재료 가격이 치솟기 일쑤입니다. 지금 무 하나가 1,000원짜리가 3,000원 주고 사야 되는 아닌데 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온라인과 배달 위주의 소비 형태도 영세 자영업자들로선 대처가 어렵습니다. 배달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가져가는 게 옛날에 절반도 안 돼. 그때 배달료 하다가 우리가 멈췄잖아. 결국 직원 줄이고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9월 말로 직원 정리하고 딱 반타작이 됐으니까요. 월급 맞추기도 힘들더라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거의 75%입니다. 고용을 줄이고 또 매장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막바지에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폐업순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 자영업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보니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율은 37%대로 역대 최고입니다. 빠르게 영세하고 고령화하는 한국의 자영업이 고금리, 고물가와 유통구조 변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양상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아 대구의 심장으로 불렸던 동성로입니다. 주말에도 원래 막 진짜 사람이 채일 정도로 여기가 바글바글했는데 주말에도 요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동성로 한복판 4층짜리 건물은 통째로 비었고 언제부터 문을 닫았는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가가 여럿입니다. 이곳에서 45년째 자파를 파는 상인에게 요새 경기를 물었더니 자포자 기반 울분반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비교를 못한다. 그냥 꽝이야. 그냥 꽝이다.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마수거리조차 못하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5시에 올지 계산이 안 나와요. 오늘 몇 명 왔습니까? 오늘 딱 한 명 왔어요. 아, 이게 지금 4시 넘었는데. 최후의 향토백화점이었던 대구백화점이 약 4년 전 폐점한 이후 동성로 상권 붕괴는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한 2바퀴, 3바퀴 돌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바퀴도 못 돌 때도 많죠. 지역 내 총생산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대구는 지방 자영업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 자영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제살 깎아먹기 경쟁 속에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 1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아파트가 상황이 비슷해요. 대구가. 대구에는 이제 공급이 워낙 많아져 버리니까 이걸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계속 내려가 있는 상태인 거고 프랜차이즈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정도의 차이일 뿐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지방도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만 있죠. 저는 관리하고 애들 알바 면접 보고 그런 것들을 해오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임금이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구, 대전, 부산 등 대다수 지방광역시의 상가 공실률이 서울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건 한계에 달한 자영업의 위기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자영업자들 비중이 높을수록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게 지방의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영업이 안 되면 소비가 안 되고 또 자영업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질의 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유치와 육성이 부진했던 결과 지역 내 소비 기반 축소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자영업 수익성 저하라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방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